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난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어 올리고 조교가 있으니까 참 좋아. 이렇게 올리면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잡아라 가지고서 넣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잡아라 가지고 넣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난로가 새 거든 옛날에 쓰던 거든지 간에 30분을 기다려야 이 안에 심지가 이제 기름이 묻겠죠. 천천히 젖어 가지고 심지에 기름이 흡수되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심지를 올려주죠. 완전 틀리네. 건전지는 뒤로 넣는 거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얘를 들고 자성씨 한번 들어봐요. 네. 들고 이 안으로 넣어서 불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빼는 부분이고 이렇게 빠져서 여기 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뺄 거면 그렇게 꽂으셔야죠.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이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어저께처럼 마지막에 기름 뺄 때는 나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얘를 딱 누르면 쭉 빠져요. 양쪽으로 원래. 어제 이렇게 들고 계셨었잖아. 네. 어제 기름 여기 남았는데 다 했는데 해서 막 풀었잖아요. 공기가 얘를 이렇게 돌리면 쭉 빠져요 다. 다시.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난로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분명히 사고가 몇 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가 워낙 많아져서. 예.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밖에서 점화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심지 입장이 돼보세요. 텐트 안에서 그냥 문 다 열어놓고서 해요. 그러면 끄름이 발생해요. 캠핑 많이 안 다녀보신 분한테 추천받은 것 같아요. 주의사항. 뭐 밖에서 점화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끄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밖에서 점화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심지 입장이 돼보세요. 심지가 골고루 이렇게 타서 올라와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옆으로 막 이렇게 까벗기겠죠. 그러면 바람이 부는 쪽, 바람을 맞는 쪽에 심지는 덜 타고 이쪽은 많이 타겠죠. 그 상태로 오래되면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써보신 분들은 밖에서 점화를 안 하고 바람 불고 하면 텐트 안에서 그냥 문 다 열어놓고서 해요. 그리고 요즘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그쵸? 자성씨 네, 해보면 안 냄새 별로 안 나죠? 별로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 불 때 밖에다가 두지 말자. 심지에 좋지 않다. 바람 불어서 안 좋고, 두 번째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이 더 커져요. 불이 더 커지니까 심지 입장에서는 이만큼 타야 되는데 더 타니까 심지 자체가 탈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막 노지에서 이렇게 캠핑하다 보면은 추워 그러면 난로를 옆에다 놓고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람이 불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자, 똑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뒀는데 얘가 만약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난로는 밑에 돌을 약간 받치더라도 좀 수평이 되게끔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너무 덥다. 줄일 때 여기서 이만큼 줄이는 게 지금 최대거든요. 최대 그리고 이만큼이 최소예요.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얘를 누르고서 내리게 되면 조금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요. 저도 약간 누르고서 조금씩 내려. 불꽃이 보이는 걸 보면서. 근데 불꽃이 안 보일 때까지 내렸다. 그러면 끄름이 발생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가 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끌 때는 얘를 눌러가지고 갑자기 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확 하게 되면 끄름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끄냐, 여기서 최소로 줄여놓고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그러다가 슬슬슬슬 해서 그냥 이렇게 최소로 맞춰 놓으면 조금 기다렸다 이렇게 내리면 끄름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타임은 네, 조금 갑자기 확 끄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더라. 자, 그리고 이제 철수해야 되나? 이제 철수하려 그러면 기름을 먼저 빼야 되잖아요. 자, 정석은 뭐겠습니까? 난로를 끈다. 그리고 자바라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기름통을 열고 자바라로 기름통으로 기름을 뺀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마지막 기름을 또 뺀다. 왜냐하면 최대한 빼는 게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제 심지 청소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셨죠? 그렇게 다 빼고 나서 다시 점화한다. 점화하고 나면 심지에 묻어있는 등유가 전부 타는 건데, 이게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안에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꺼졌네 싶은데 꺼진 게 아니고 불꽃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다 꺼질 때까지 뒀다가 완전 소화시키고 또다시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불이 아예 안 붙을 때까지 해줘야 심지에 묻어있는 등유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걔가 다 사라진 상태로 보관을 해야 심지가 떡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뭐 툭 꺼놓고 나서 심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심지에 묻어있는 등유가 떡져 버리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불 붙일 때 벌써 심지가 새카맣고 약간 떡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끓음이 계속 발생해. 그래서 난로 살 때도 중고 난로 사시는 분들은, 초보자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훅 덮어놓은 거를 잘못 사시게 되면 사자마자 이거 한 번 썼다는데 하면서 끓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유는 넣어놓고 얼마 정도까지 보관해도 상관이 없나요? 뭐 6개월 정도 얘기하는데요. 요 안에서. 이 안에서 오래된 등유가 되면은 물처럼 바뀐다 그래요.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잔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쓸 거면은 안 빼도 상관은 없죠. 나는 일주일 후에 캠핑을 또 올 거다. 그러면 심지 청소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기간은. 그럼 얼마 정도? 그 기간도 참 애매한 거죠. 뭐 김치 보관하는데 동굴 속에 사는 사람한테 나는 평생 냉장고를 써본 적이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얘 똑같은 거야. 햇빛을 계속 내놨다 이러면은 변질이 빨리 될 거고, 보통 안에 넣어놓고 나서 뭐 한 달? 2달? 똑같아요. 통에 있는 거보다는 좀 얘가 불리한 조건이지. 그렇죠. 얘는 계속 산소를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냥 1, 2주 안에 혹은 뭐 3주 안에 캠핑을 또 갈 것이다. 그러면 그냥 넣어놔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한 달 이상 나는 캠핑을 언제 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름을 다 빼놓고 심지 청소를 하시는 게 난로를 오래 쓰는 길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 이거를 그 불을 붙인 상태에서 원래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원래는 불을 딱 붙였는데 얘가 무슨 센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움직이면 꺼져 그냥 턱 하고 꺼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딱 들고서 닌자 스텝으로 이렇게 잘 걸어가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은 뭐냐면은 절대 움직일 때에는 소화를 시킨 다음에 움직이세요고, 뭐 점화도 밖에서 점화를 한 다음에 텐트 안으로 들고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건데, 오래 쓰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죠. 그래서 불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수평 잘 잡아서 그냥 천천히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많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죠. 왜냐면 탁 끌 때 끓음 확 나오고, 웃기잖아요. 난로에 끓음 나오니까 밖에서 불을 붙이세요 했잖아요. 끓음이 나오니까 밖에서 붙이세요 했는데, 난로를 붙여놓고 이동할 땐 끄세요. 끈 다음에 들고 들어가서 다시 또 안에서 붙여야 되는 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것과 뭐 이제 관리에 대한 것을 같이 동시에 얘기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난로 앞에서 붙인 다음에 살짝 들어서 그냥 들고 들어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27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일산화탄소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민감해도 울린다는데. 울리는 게 아니라 울리면 다행인데, 뭐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기존에는 센서가 조금만 감지가 되면은 그냥 꺼져버리는데, 이게 뭐 보완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한 7,000원, 10,000원 밖에 하지 않거든요.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갖고 있어도 되고, 사실 저는 안 써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난로 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분명히 사고가 몇 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가 워낙 많아져서. 예. 자, 동계에 텐트는 밀폐시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잘 때든 생활할 때든 언제든지 간에 환기가 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앞에 벙커돔이 있지만, 이 벙커돔도 옆에 벤틸레이션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닫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닫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춥다고 이걸 닫아서는 안 되는 벤틸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해야 된다. 근데 벙커돔은 지금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파세코 난로는 지금 벙커돔에 쓰기에는 굉장히 오버 스펙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 완전히 찜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밑에다가 PT병이라도 하나 꽂아 놓는 게 더 좋아요. 이만큼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벤틸레이션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벙커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든 텐트들은 공기가 통해야지 돼요. 근데 이거를 춥다고 다 막아 놓게 되면 그게 질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필요한 거고, 환기를 늘 해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보기 없어도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사실 늘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입구문을 활짝 열어라가 아니고 적당히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종 정리해보면 주의사항만 다시 정리해보면은 절대 불을 바로 붙이지 말라.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30분 정도 후가 지난 다음에 불을 붙이면 좋겠다. 그리고 불의 세기를 너무 낮춘다고 이 빨간 버튼을 눌러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여기서 걸릴 때까지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 버튼을 눌러서 더 낮추게 되면 그을음이 발생한다. 그러니 최소의 한도까지만, 빨간 버튼 누르기 전까지만 줄여서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지 청소, 기름 다 빼놓고 그 심지를 태워주고, 그 다음에 다 탄 것 같아도 다시 켜서 또 한 번 태워주고, 기름 다 뺀 다음에 보통 40분에서 한 1시간까지도 더 타거든요. 그러니까 캠핑 철수할 때 난로 때문에 철수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에 간다 그러면 미리 기름 빼놓고 그 다음에 계속 켜놓는 거지. 켜놓은 상태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리할 때 밖에다 빼놓는데 바람이 분다 그러면 심지에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음번에 심지 청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심지 청소할 때 연기 많이 나거든요. 실내에서 못해요. 연기가 많이 나, 끄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밖에서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난로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심지를 자주 태워야지 오래 가는 거지, 그걸 아낀다고 안 태우면 더 오래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에 묻어있는 등유를 기름. 태우는 거니까 그게 심지 청소라고 하는 거니까 자주 하는 게 좋고, 저는 뭐 굉장히 오래 썼는데도 심지가 멀쩡한 이유가 캠핑 끝날 때마다 계속 해요. 왜냐면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기름 빼고 나 오늘 갈 거야 그럼 기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난로 그냥 켜놓고 안에 한번 들여다보고서 꺼진 것처럼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고 그럼 또 붙어요. 그것도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와가지고 보니까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또 켜고, 그냥 이거 몇 번 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그러면은 심지를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 심지가 다 됐다고 느낄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심지가 다 됐다.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떡지거나 그럼 불이 안 붙고 끄름만 계속 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갖고 간 날은 못 쓰잖아요, 심지를. 주변에 부탁하시면 되죠. 윤희 씨는 주변에 부탁을 해서 난로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다 뜯어가지고 심지를 뽑은 다음에 잘라요, 가위로. 탄 부분을. 그러면 또 쓸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무거워서 그렇긴 한데 난로를 약간 위로 올려놓고 하면 몇 번 쫙쫙쫙쫙 하면 쭉 내려가는 거 아시죠? 내려가요. 난로를 올려요? 어떻게? 기름통보다 난로가 높은 곳에 한 번 딱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진짜요? 몇 번 해놓으면 쫙 내려가요. 이때도 얘를 아. 위로 올려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예. 아, 그것도 팁이다. 그렇게 하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얘를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겠다. 멈출 줄을 몰라. 그렇겠다. 뭐든지 초보는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다른 영상들에서 강조했지만 기름통은 20리터짜리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무겁다, 뭐다 해서 뭐 10리터를 2개 사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받고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캠핑 많이 안 다녀보신 분한테 추천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 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기름통 2개, 작은 거 2개가 뭐 합치면 20리터랑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도 일이고 10리터짜리 2개를 차에다가 여기저기 실어 놓는 것도 좀 애매하고,
공간 차지도 좀 그렇고. 기름통은 20L 정도를 사야 적어도 한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극동계 얘기합니다. 극동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지, 그렇게 10L짜리 하나 갖고 계시면 1박 2일 캠핑하기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난로가 만약에 작은 거였었다 그러면 10L 가지고 이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파세코 25, 27 이런 급의 그 난로는 10L 가지고는 전혀 하루 쓰는 것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데 잘못 샀죠? 큰 거 사려니까 꼭 조그만 걸 사. 예, 20L 사야 되고 10L는 하루 쓰면 다음날 주유소를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싼 거 사랬더니 또 비싼 걸 샀어. 이 비싼 거는 이 앞에 연결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얘는 비싼 거, 자성식을 싼 거 아니다, 안 찍어도 되겠다. 이게 문제가 파세코 난로 구멍이 주입구가 좁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제 거 좀 가져올까요? 그것도 잘 안 들어. 갖고 와 보세요. 나 이거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오히려 비싼 게 좋지가 않아요. 몰라. 어떻게 넣으면 잘 들어가? 어떻게 잘 넣으면 들어간대요? 몰라 이거는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자세히 자성 씨가 가서 물어봤는데 봐야겠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해 줄게. 이름은 샀을 때 준 겁니다. 영상에 이름은 나와도 되죠? 자, 요 왼쪽이 비싼 거, 오른쪽이 싼 건데, 비싼 거는 이 앞에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지금. 들어는 가, 이렇게. 근데 자정씨 어저께 얘 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얘는 잘 들어가죠? 예, 예. 얘 가지고 넣었는데 오바이트 했다는 얘기죠?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유소 가서 주유구 총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넣잖아요. 예. 할 때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차에 기름이 안 들어갈 때. 예. 그 왜 그러냐면 안에 증기가 차요. 어떤 차들이 그러냐면 요즘 차들 중에 옛날 차는 이렇게 뚜껑을 또 열잖아요. 주유구를 열고 뚜껑을 열어서 그 다음에 넣잖아요. 그 뚜껑을 연 동안에 안에서 증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차들 중에 이 뚜껑 없는 거 있죠. 예. 뭔지 알아요? 요즘 차를 타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주유구를 열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유구를 누르면서 그게 열리는 차량들 있죠. 그 차들은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증기가 못 나오죠. 그 상태에서 주유구를 딱 당기면 기름이 안 들어가요. 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콕 박아놓고서 넣게 되면 오바이트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넣으려면 사실 살짝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어렵지. 이렇게 해서 넣으려 그러면. 넘쳐요. 그래서 자바라로 넣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사긴 있으면 좋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낫다. 얘 비싼 거, 싼 거, 싼 게 낫다. 기름통 10L짜리는 안 된다. 20L짜리가 있어야 된다.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유는 파세코가 7L 들어가는데 밤 10시에 틀면 최대로 틀면 아침 7시 정도에 끝난다, 기름이. 그러면 7L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10L짜리니까 3L 남잖아요.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 예, 그러면 3L 가지고 오전 오후에 거의 쓰지도 못하고 주유소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산 속에 있으면 골치 아픈 거지. 주유소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름통은 무조건 20L 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자바라로 넣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차라리 요 노스필 제가 추천해가지고 사람들 참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자바라 가지고서 넣는 게 제일 편하다. 이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동계에는 굉장히 추운 날에는 뭐 몇 번 쓰다 보면 건전지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뚱땡이 건전지를 여벌로 사가지고 다니기엔 무겁잖아. 여벌로 산 것도 추운 날에 있으니까 금방 배터리가 다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 방식으로 건전지 한번 어차피 샀으니까 산 거 쓰고 안 되면 라이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소토예요? 사면 다 비싼 걸 사시네. 그러게. 그립감이 틀리길래 딱 보니까 소토네. 이 소토가 비싸거든. 근데 쓸데없어. 성능은 다 똑같은데 뭐.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좀 다시 줘봐야 되겠다.
건전지가 없으면 응. 얘를 열어가지고 네. 이 안에서 얘 어디 갔어? 어디가 획돌아간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왼쪽에 뭐 뾰족한 게 있어. 집 나갔니 얘가? 여기 있다. 있다. 30분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유도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래? 얘가 안 걸리네? 그런 거 아니에요? 비싸게 샀는데 불량을 샀나 보네? 아, 이거 불량이에요? 이거 지금 버튼이 죽었잖아. 들고 있어봐요 이거.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불량인 것 같아요. 어디 이거 풀었어요? 잠깐만. 걸려야 정상인데. 내리고 있어봐요 반대로. 그렇지. 잠깐. 아니, 옆에서 보면 이상합니다. 옆에서 가보시죠. 이게 좀 걸리는 거죠. 이거 불량이에요. 불량이네. 기름도 많이 넣어서 너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자, 넣었는데 날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기름을 다시 옮기고 반품하세요. 기름은 반품하는 김에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그냥 환불해버려요. 나 같으면 환불하겠어. 얼마 매- 주고 샀어요? 매장에서 산 거 맞죠? 아주 인터넷. 인터넷? 네. 그냥 환불을 하시고 다른 걸로 사시는 게 네. 너무 비싸. 36만 원이 무슨 웬 말이야. 이거 2.5잖아요. EOS. 한 21만 원, 23만 원 했던 건데. 그거는 올해 작년 가서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25만 원. 난 30만 원 줘서. 25만 원이면은 정말 줄 서서 사야 되구나. 응. 평균 만약에 나와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30만 원입니다. 29, 30. 그러니까 무슨 상추값도 시세가 아니고 못 주고 산다. 태풍이 문제는 와서 상추값이 내가 올랐다면 30만 이해가 원인데 되는데 얘도 29만 원이에요. 80만 원, 70만 원. 미친놈들. 그거는 그거는 그냥 올려놓은 거고 업자들이 팔려고 올린 게 아니라 나 같으면 그런 것도 사. 그러니까 그 문제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올려놓는 거야. 여기 잘 물어보고 들어. 사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잘 들어. 말도 안 되지. 좀 이따가 자바라로 기름을 다시 빼요. 빼고 남은 기름까지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방역포 맞죠? 방역포. 예, 하시면 돼. 양염포. 근데 방염포를 왜 깔았어요? 얘 왜 꺼져? 왜 켜져? 난로에다가 왜 방염포를 깔아? 저 냄새 나고. 아 기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원래 방염포는 모닥불 피울 때 아. 바닥에 재 떨어지고 잔디밭에서 이제 불 나고 할까봐. 네. 음. 저도 바다에 뭐 묻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치 뭐 하다가 그러면 괜찮죠. 예. 음. 자, 파세코 난로 사용법 고장나지 않은 걸로 다시 해볼게요. 영상을 두서없이 막 찍어가지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긴 되는데 영상 잘 보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동계 캠핑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